할머니,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빨리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저기요, 직원님. 명품 가방만 보고 사람 차별하시나 봐요. 이런 은행 처음 봤네. 할머니는 어차피 기초수급자 통장 만들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저쪽 창구로 가보세요. 이봐요, 아가씨. 당신이 지금 노인을 무시하는 거요? 할머니, 솔직히 여기는 VIP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 할머니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얼른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어느 80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일찍 눈이 떠집니다. 작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해돋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새벽 공기를 마시는 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식탁에 앉아 늘 먹던 미역국을 끓이려는데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손자의 결혼식이 있었고 결혼 자금으로 얼마를 보내줬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평생을 모은 재산이라 꼼꼼히 관리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은행에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준 회색 가디건과 낡은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가디건 주머니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넣어둔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패인 75세의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남편이 늘 칭찬하던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양말도 신고 늘 신던 낡은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버린 낡은 가방도 챙겼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과 카드가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저 허름한 가방일 뿐이었죠. 이 가방은 10년 전 막내딸이 선물해 준 것인데 너무 낡았다며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해도 정이 들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걷는 길이 상쾌했습니다. 길가에 핀 개나리가 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하늘이 맑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 도시에서 보낸 5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던 기억, 아이들을 키우며 매일 새벽장에 나가 야채를 팔았던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모아온 재산이 불어나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이 있는 정류장에 내리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오늘따라 그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방 속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KB은행 지점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일 오전 9시 반, 은행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사이로 저의 허름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려 기계 앞에 섰는데 키가 닿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한숨을 쉬며 성급하게 자신의 번호표부터 뽑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은행원 한 명이 마지못해 다가와 번호표를 뽑아주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은행 건물도 없었는데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번호는 23번. 앞에는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뒷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창구로 안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손님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려고 했지만 자리를 비웠다가 제 차례를 놓칠까 염려되어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던 저와 달리 은행 직원들은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로 응대하며 VIP 룸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손안에 낡은 가방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가방 속 카드 지갑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결실이 들어 있었지만 아직은 그걸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며 더욱 분주해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져만 갔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오늘도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무려 45분을 기다린 후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는데 젊은 여직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명찰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서연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만 보며 퉁명스럽게 용건을 물었습니다. 제가 통장 잔고 확인을 요청하자 마치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 지갑에서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우려는 찰나 옆 창구의 직원이 박서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간 끌게 생겼다. 틀림없이 소액 통장이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찌르르 아팠지만 묵묵히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VIP 전용 창구로 걸어가던 40대 남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박서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좀 급한데 이분 거래 좀 미루고 먼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50년 넘게 이 은행의 고객이었고 제 통장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 있었지만 겉모습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닌 품격에 있다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행 로비의 조명이 카드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박서연의 눈이 순간 커졌고 옆 창구 직원들의 속삭임도 멈췄습니다. VIP 창구로 가려던 남성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차분히 입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블랙카드를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로비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제 손끝을 향했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목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를 확인한 순간 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은행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지점장실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고 아까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VIP 창구로 가려던 남성은 어느새 자리를 떠났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를 VIP 룸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VIP 룸에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VIP 대접은 필요 없었습니다. 박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실수가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다른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햇살 속에서 빛나는 블랙카드가 마치 저의 지난 50년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늘 묵묵히 기다렸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VIP 룸의 안락한 의자를 뒤로 한 채 저는 그대로 창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이 둘러싼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은행과 첫 인연을 맺은 건 1974년입니다. 구멍가게를 시작하면서 10,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었죠. 그때는 이런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냉장고만 한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야채 장사를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왔죠. 장사가 잘 되면서 가게를 늘렸고 부동산에 투자도 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이 은행에서 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테니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5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VIP 룸에 가고 싶어도 참았고 대기 순서도 늘 지켰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은행 로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의 낡은 가디건과 허름한 가방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의 소지품이 아닌 50년 세월의 증거였으니까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처럼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 은행에 왔을 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창밖으로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저의 재산 관리를 도와준 정 변호사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KB은행 강남중앙지점인데요. 여기 있는 계좌를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전체의 실적에 큰 타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곧장 은행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를 만류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은행을 이용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돈의 크기가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요. 잠시 후 정 변호사가 도착했고 계좌 해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VIP 룸이 아닌 처음 안내받은 그 창구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를 준비했고 지점장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동안 은행 로비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라고 늘 강조하시던 남편의 말씀이 오늘의 이 결정이 남편도 분명 동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모든 해지 절차가 끝나고 통장을 건네받는 순간 은행 안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500억이라는 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지점장은 책상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고 박서연 직원은 울음을 참는 듯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새로운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잠시 은행 로비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서연 직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님을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은행 문화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안내로 은행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VIP 창구로 가려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은행 입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은행을 나와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덕수궁 돌담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돌담 옆으로 핀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담쟁이 넝쿨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느꼈던 그 상쾌한 기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구멍가게를 시작했을 때, 야채 장사를 할 때, 부동산에 첫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점점 재산이 불어날 때까지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의 마음이라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이 보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등을 토닥이며 잘했어. 당신다워요.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들, 아기를 낳은 젊은 엄마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든 노인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블랙카드가 만져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은행의 카드로 바뀌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켜냈으니까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근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비둘기들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복은 낡았고 가방도 많이 해져 있었지만 밝게 웃는 모습이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쑥스러운 듯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꺼낸 마지막 빵 조각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비둘기 먹이 주실래요? 제가 학교 급식에서 남겨온 건데 깨끗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던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매일 이 공원에서 비둘기들과 놀며 아빠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단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우리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소중하대요. 민수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영혼이 가장 깊은 진리를 알고 있나 봅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쯤 민수의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밝은 미소로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갈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고른 액자들, 딸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손자의 결혼식 청첩장이 놓인 식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아침에 못 먹은 미역국을 데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참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아까 공원에서 만난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임을. 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은행 계좌 개설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으니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 잘했죠? 당신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닌 품격에 있다고. 그 말씀 잊지 않았답니다. 베란다에 나가 저녁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해는 뜰 것이고 저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다음 사연은 강남에 사는 복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걸린 액자를 비추었습니다. 이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내일이면 막내 손녀의 결혼식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예쁘게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소 동네 미용실만 다니던 복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녀가 추천한 강남의 고급 미용실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고급 미용실에 걸맞은 옷차림을 하고 싶었지만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복순에게는 화려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깔끔해 보이는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색 면바지를 골랐습니다. 목에는 30년 전 정년퇴임 때 받은 진주 목걸이를 둘렀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미용실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자기기 매장과 화려한 옷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복수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한참을 헤맸습니다. 결국 손녀가 보내준 미용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길을 물어 겨우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실내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세련된 검정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순이 예약 시간을 이야기하자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예약자 명단을 한참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 공간에는 최신 패션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낡은 가방과 수수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외국 모델들의 화보가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젊은 여성들만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이 화려한 공간에서 홀로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여성들은 큰 목소리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복순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자주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받고 있는 손님들은 모두 비싸 보이는 머리 염색과 펌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담당 디자이너가 다가왔습니다. 강혜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혜미의 눈빛에는 이런 수수한 노인이 이 고급 미용실에 왜 왔을까 하는 의문이 역력했습니다. 디자이너 강혜미는 손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치 실수로 잘못 예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복순을 스타일링 의자로 안내하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망설여졌습니다. 복순이 앉은 의자는 미용실의 가장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손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복순의 모습은 화려한 실내 장식과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상담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혜미는 복순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가장 간단한 커트만을 제안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다른 손님들과 디자이너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복순의 주변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샴푸실로 이동하는 길에 스태프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은 동네 미용실에 가시지.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복순은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샴푸를 하는 스태프의 손길은 불친절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과 달리 복순의 머리는 대충 감기에 급급했습니다. 물 온도도 확인하지 않아 너무 뜨거웠지만 복순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스타일링 의자로 돌아왔을 때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의자를 멀찍이 옮기는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복순의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혜미는 머리를 자르면서도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맡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트 가위질도 조심스럽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복순의 얼굴을 스쳐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복순을 보고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복순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문득 교장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나이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내내 복수는 주머니 속의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에 들린 카드가 이 미용실의 VIP 회원 카드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 미용실 원장의 은사라는 사실을. 머리를 거의 다 자르고 난 후였습니다. 혜미는 마지막 손질을 하면서 거울을 통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손질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는 투였습니다. 마치 돈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짓는 말투였습니다. 원장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가더니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복순의 주변은 여전히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스태프들은 복순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제대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자리는 수시로 청소하면서도 복순의 주변은 방치했습니다. 발치에 머리카락이 쌓여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복순은 참았습니다. 옆자리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파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미와 함께 외국 브랜드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 복순을 힐끗거리며 키득거렸습니다. 마치 촌스러운 구경거리를 보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무리 스타일링을 하면서 혜미는 복순에게 머리 모양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섬세하게 의견을 물어가며 작업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내보내고 싶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혜미는 다시 한번 가격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저렴한 미용실을 추천해 주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20년 전 졸업식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던 복순의 품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용실의 원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혜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실에서 걸어 나오던 원장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용실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제자가 된 원장이 보내온 특별 초대 카드였습니다.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제자의 성공이 자랑스러워 조용히 지켜보고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이끌어 주었던 은사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용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였고 혜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키득거리던 손님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은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자신을 붙잡아 준 것도, 미용 기술을 배우라고 조언해 준 것도 복순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용실의 원장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자신을 이끌어준 은사님이 바로 오늘 그들이 무시했던 할머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원장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고, 다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의 눈에서는 부끄러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불친절한 태도와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복순이 들려준 20년 전 이야기에 미용실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원장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복순이 어떤 조언과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장은 그동안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은 복순이 서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잘 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스태프들은 이제 복순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나이든 손님이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교육자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은인으로 말입니다. 미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장은 즉시 VIP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마저 손질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닌 모든 손님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혜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복순의 머리 손질을 새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편안한 온도로 맞추고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도 변했습니다. 아까와 달리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도 양보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시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재빨리 치우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복순의 옷에 묻은 머리카락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귀찮은 손님이 아닌 존경받아야 할 손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원장은 복순의 곁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 미용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복순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혜미는 머리 손질을 마치며 거울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스타일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복순의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연출했고, 집에서도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미용실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복순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신들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원장은 비용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단호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자의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외관 속에 숨어있던 차가운 시선들이 사라지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복순의 방문은 단순한 손님의 방문이 아닌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난 후에도 복순은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부탁으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용실 안쪽 작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번 할머니가 서울에 왔을 때 바쁘다며 짧게 만났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손님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순간들, 귀찮은 손님 취급을 했던 경험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은 미용실의 운영 방침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젊은 손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나 나이가 아닌 한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휴게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는 서로 다른 세대의 여성들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스태프들과 수수한 차림의 복순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어울렸습니다. 원장은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봉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용 기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용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스태프들이 진심을 담아 인사를 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아침에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용실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장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술 교육만큼이나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매주 직원 회의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미는 특별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손님이 오시면 더욱 친절하게 응대했고 꼼꼼하게 설명하며 편안한 시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담당 손님 중 노년층이 크게 늘었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의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휴게실에는 돋보기와 큰 글씨 잡지가 비치되었고 의자는 더욱 편안한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재도 새로 시공했습니다. 원장이 약속했던 대로 노인복지관 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이면 전체 스태프들이 돌아가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복수는 가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귀빈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소중한 손님으로 진심을 다해 응대했습니다. 복순이 올 때마다 젊은 스태프들은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고 때로는 진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실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층만을 위한 고급 미용실이라는 이미지에서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미용실로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났고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어르신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은 단순한 미용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장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그날 복순이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닌 축복이었다고. 겉모습만 중시하던 미용실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계기였다고 말입니다. 손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미용실에서 손질받은 우아한 헤어스타일로 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친지들은 복순의 달라진 모습에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원장과 혜미를 포함한 미용실 직원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직원과 손님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녀는 할머니의 달라진 인간관계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용실 스태프들이 복순의 머리를 다시 한번 손질해주는 모습, 그들이 복순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 세대 차이를 뛰어넘은 따뜻한 교류는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날 있었던 일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나이든 손님을 차별했던 미용실의 감동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노인 차별 문제와 세대 간 갈등 해소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다른 미용실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복순을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나이든 사람들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용실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미용실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도 이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고 세대 통합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혜미를 만났습니다. 혜미는 퇴근 후 할머니를 뵈러 시골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찾아뵙는다고 했습니다. 미용실의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원장은 시니어 친화 미용실 인증 제도를 제안하여 지역 상인회와 논의 중이었습니다. 고령 손님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다른 미용실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혜미는 노인 미용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다른 직원들도 노인 심리 상담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손질해 주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케어하는 미용실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제자였던 원장은 이제 각종 강연에 초청받아 세대 통합 경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서비스 업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늘 첫마디에 복순 선생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노년층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는 큰 글씨 메뉴판이 생겼고 식당에는 노인 전용 식사 시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복수는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미용실에서 할머니 이야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과 노년층 손님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복순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제는 손님의 겉모습이나 나이가 아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날의 불쾌한 경험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수는 다시 한번 손녀와 함께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녀의 첫 아이 100일 잔치를 앞두고 머리를 손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용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편안한 의자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복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혜미는 이제 미용실의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노년층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원장은 복순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이 미용실이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닌 세대 간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세대 공감 살롱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앉은 자리는 1년 전 그날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스태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가 더욱 당당해지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미용실을 나서며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경험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미소 속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머리를 매만지며 집으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복수는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